2천만 원을 투자금을 들었고 네. 지금 총 시세 차익은 거의 한 5,500에서 6천 정도가 되는 거네요. 부동산 투자 관심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꼭 알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튜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무료로 좋은 정보 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투자할 만한 곳을 내가 명료하게 납득될 만한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끄덕이셨다면 이 어마무시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DA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500만원만 들고도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부동산 초짜들도 부동산 투자로 5천만원씩 시세 차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 27살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아파트 8채 정도를 사고 팔고 수익을 냈습니다. 단돈 1,000만원 가지고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여러분들 먼저 축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돈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몇 분 안 되는 영상만 끝까지 보잖아요. 제가 소개해준 대로 배우기만 하면 무조건 20살 대학생도 방학 때 몇 달 알바해서 500만원만 모으면 그 돈으로 5천만원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소액 투자든 장기 투자든 실거주든 말이죠. 여러분들 500만원 못 모은다? 저 틱톡거 가서 그 빵댕이 흔드는 여자나 보시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로 떼돈 버는 방법도 포함이죠. 아마 지금쯤 마음속으로 이 새끼 어그로 끄네, 개소리고 이 말이 되나?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수강생과 제가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벌었던 인증 영상이 중간에 나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십시오. 참고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법에 대해 주로 다루었고, 제대로 꼭 배워야 되는 방법들을 골라서 그런 방법들을 위주로 다루게 되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 재테크 투자 다 잘해요. 그만큼 전체적인 이 경제의 흐름을 잘 안다는 뜻이거든요. 좀 뒤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본 적 없는 진짜 제 수강생들이 500만원 갖고 20대들이 몇 천만원씩 번 인증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참고해서 봐주세요. 혹시 돈이 드냐고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다 가지셔가지고 투자 열심히 해서 돈 다 버세요. 시간은 얼마 드냐고요? 하루에 30분. 그냥 좀 돈 오래 싸고 30분만 보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물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내가 노력을 했고 실천 또한 아낌없이 해서 퍼주는 사람인 거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들없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 이 이야기하니까 고막 거짓말 같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차분하이, 그런데 여러분들 앞이라 이렇게 좀 심하게 오바 떨고 있으니까 느그라이 재롱어를 봐주소. 조금만 좀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껏 듣도 못한 그런 영상, 인증 자료를 엄청나게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인데, 제가 요즘 너무 화나는 게 주변 사람보다 보면 부동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투자해서 돈 번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고마 책 좀 읽었다고 이런 들고 나와갖고 유튜버에 그럴싸한 포장해서 부동산 유튜브를 상담해갖고 막 물건 추천하고 위험하다고 돈 받고 가르치고, 혹은 부동산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무 물건이나 좋다고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환장하겠네. 이게 괜히 제가 누구를 저격하거나 제 뇌피셜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는 지금 집도 없는데 부동산 영업 및 상담만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요 엄청나게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투자하는지 인정한 사람도 잘 없고 말이죠.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머리박이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직접 들어봐도 좀 그럴싸하고 맞는 말처럼 보이게끔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해서 자기들 수수료 챙기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큰 목돈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니까 듣자마자 바로 초보자들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막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용어 겁나 써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너무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해도 안 가고 막 고생 더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불인이 시절에 그랬고요. 불인이는 부동산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고 내 집 장만하려고 안 해본 것들이 없어요. 투자 모임, 부동산 책 200권 읽기, 경제신문 읽기, 경매학원 취직하기, 부동산 방문하기, 강의 듣기, 유튜브 부동산 관련 다 찾아보기 등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관련 책 강의들은 다 찾아봤지만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전 돈이 없어갖고 투자를 못했었어요. 그냥 저도 막 경매를 해야 된다 하고 하루 종일 밤새 부동산 경매 사이트 뒤져보고 했는데 또 낙찰도 안 되고 낙찰된 적도 없고 말이죠. 근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알바나 하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은행 직원들이 가압 권유하는 장기 적금이나 넣고 말이죠. 근데 1년 넣었는데 이자가 10만원 붙더라고요. 술 한 번 사먹고 뭐 밥 한 모으면 1년 동안 넣은 적금이 이자 다 쓰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부러워만 했어요. 쟤네들은 똑똑하고 운이 좋은 애들이야 하며 자기 위로하고 말이죠. 월급 가지고 절대 부자 못 되는 거 알면서 말이죠. 어떻게든 부자 돼보려고 막노동부터 알바까지 안 해본 급들이 없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 한 분들 꽤 많지 않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돈 벌려고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이해 못하고 어렵고 투자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국수형만 알려주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 역시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돈을 재테크해야 되고 불리는지 말이죠. 근데 유튜브나 뭐 주변 보면 학벌이 좋거나 똑똑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보다 공부 안 했는데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부동산 투자 재테크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었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없긴 할 텐데 있긴 있잖아요. 아마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킬링 포인트지만 말이죠. 근데 부자들은 항상 은행 적금 넣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포인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안 알려주는 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덜 떨어지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들만 투자를 해서 돈 벌고 일 많이 안 해도 집착만 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나 흔히 서점에만 있는 책 말고 분명 그들만 아는 방법이 있다. 내가 맨날 미친 듯이 돈 벌고 적금 넣고 공부해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뒤지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한번 부자 돼보려고. 대한민국에 있는 재테크 강의, 부동산 강의, 경제 강의, 뭐 책 세미나 뭐 각종 등등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읽고 수능 때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번 나도 흑수저에서 부자처럼 투자 잘해서 부자 되고 싶어갖고 말이죠.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25살에 부동산 경매학원에 취직해갖고 부동산 강의라는 강의 다 결제하고 200권 넘는 책을 읽으면서 단돈 1,000만 원으로 27살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제 경매 교육학원에서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들도 상당히 많았죠. 뭐 서당계 3년면 풍어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경매만 미쳐있다가 아파트 투자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죠. 약 1년 넘게 터득한 기술과 분석 방법들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대로 입을 겁나 털 수 있게 된 거죠.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가 오를지 어디가 내릴지 어느 지역을 사야 되고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투자해가지고 남들이 다 아는 투자처가 아니고 진짜 투자 고수들만 아는 5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말이죠. 물론 자본금이 많고 하면 더 유리한 건 맞는데 저같이 돈 없고 서민 출신이 대학교 중퇴해갖고 알바 전전긍긍 하면서 사람들 노력으로 소액 가지고 충분히 극복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머리 좋고 가정 환경 훨씬 좋은 확률이 높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정말 가난한 집에 화장실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아무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흐름 투자예요. 이게 부동산의 핵심이고 이 시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수년간의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한데 모아서 말씀드릴 거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뻔한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및 재테크 유튜버들 중에 정말 쓸데없고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다 거르고 제가 실제로 체화하고 검증된 방법들만 실천해서 초보자들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부동산 중개사, 분양사 등등 영업하는 분들 하고 광고받는 그런 유튜버들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근거 없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면 일단 영업하는 유튜버들 보고 투자했다가는 돈 날리고 물리고 오히려 힘들게 모은 거 싹 다 날리고 집 거들라고 물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말 잘 보고 정확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상한 거 산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전 중개사들, 분양사들 다 몇 마디 나눠보면 진짜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 전문가인지 아닌지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도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그냥 매일 투자 공부 몇 시간 밤새 가면서 미라클 모닝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딱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실행력이 좋고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압니다. 어쨌든 부동산 흐름을 알면 뭐가 좋은데? 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또 네가 뭐 하는 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주작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게요. 어차피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란 게 있죠. 그걸 보면 그 시점에 얼마였고 얼마까지 올랐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수강생들 그리고 제 지인들 저한테 자문 구하고 투자해서 돈 번 것들 앞으로 유튜브 인터뷰 계획들 다 세워뒀어요. 전자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흐름을 알면 가격 상승과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많이 몰릴지 알 수 있어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알면 뭐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해야 되는지 구축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을 사야 되는지 그런 트렌드가 나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놓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제 수년간의 결정체들을 한데 모아서 알려드리는 점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창원의 아파트를 투자했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19년도에 창원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대충 감으실 겁니다. 완전 바닥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6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2억을 불렸죠. 경매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제가 아파트 산 것들을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의 방식 그대로 투자해 8천만 원 정도 수익 나신 분들이 2명이나 있다는 거죠. 투자금은 1,000만 원 정도고요. 안 믿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인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셔봤어요.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투자한 수강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투자하면서 초보부터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수강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또 인증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지금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님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홍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닉네임이 지금 홍물주이신데 왜 홍물주로 좀 지어주실까요? 제가 서울이나 좀 큰 도시에 가면은 제가 갖고 싶은 건물들을 맨날 사진으로 찍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 제 성이 홍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건물주로 커보겠다 이런 큰 진짜? 포부를 담아서 홍물주를 지었습니다. 그럼 돈 정말 많이 버셔야겠네요. 너무 도와주세요. 제가 투자 많이 시켜서 건물주 만드는 걸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건물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건물주가 아니라 네. 살짝 통으로 된 이런 건물주를 바라신 건가요? 네, 홍대 여기에서 저 끝까지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다 구간을 먹어버리겠다. 한 섹터를 내가 먹겠다. 네. 그러려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도와주세요. 저한테 잘해줘.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투자를 시작하실 때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기가 있지만 또 본인만의 또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네. 그때 2021년쯤에 이제 너도 나도 주식하고 너도 나도 부동산 사면서 이게 너만 왔어 아파트 이런 기분 있잖아요. 엄청 이제 그래서 되게 박탈감, 허탈감 뭐 이런 마음에 엄청 마음이 조급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에디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살짝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럼요. 저희 구세주. 근데 진짜 그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제가 원래 이게 막바지에 강의를 잠깐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그 도중에 이제 사람이 좀 모여야지 그래도 강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언제 강의해주냐. 맞아요. 원래 제가 그룹별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연락 와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분을 좀 내가
가르쳐야지 나중에 은혜도 받고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다. 아, 예, 네. 2주 동안 계속 언제 강의하냐. 제가 막바지라서 안 받을라 했거든요. 아, 예. 그쵸. 근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저한테 좀 그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 그때 진짜 초조했거든요. 아, 왜냐면 저는 이 사람한테 배우면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강의를 왜 안 한대? 약간 이런 말을 하면서 아, 그렇죠. 네, 예. 사실 전 제가 3교대를 하는데 네. 그 제 시간을 항상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좀 맞춰서 배워야겠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언제 하실 건지 계속 물어봤는데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네. 네,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마감 때려놓고 이제 안 네. 한다고 했는데 네네. 예, 계속 하시길래 네네. 내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돼줘야겠다. 그럼요. 네, 그러면서 커피숍으로 온나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근데 이분이 되게 또 열정이 넘치고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인연을 잘 이끌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투자한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투자를 마음 먹고 진짜 투자를 하게 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에디님이 약간 떠먹여주는 그런 강의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사이클이 생기면서 나는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벌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이제 그 막연하다가 눈으로 보이게 되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에디님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에디님이 투자하신 물건을 진짜 보러 갈 기회가 제가 생겼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러 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렇게 내가 투자하면은 그 어쨌든 잘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면서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현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한 채를 이제 무조건 같이 이게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제 하게끔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디님이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했던 말이 한 채는 상관없다. 한 채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시장에 발을 담가놔야지 정책도 이해가 되고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심이 가져지기 때문에 맞아요. 한 채를 투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강생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같이 데려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또 연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자, 나도 좀 데려가달라. 나랑 임자 언제 가냐. 한 번만 데려가달라.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되게 몇 명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전화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해가지고 완전 그 계획표를 짜놓고 소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방을 보는 그런 실력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스케줄 잡는데 짱이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스케줄 짜라고 다른 데 갈 때도 항상 짜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되게 당황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예. 좀 절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임장 갈 때 이제 홍물주님한테 착착 계획표를 짜주면 저는 이제 가서 그대로 스케줄대로 이제 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신지 몰랐는데 도움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다른 강의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솔직히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 월급쟁이 부자들 그 강의도 들어봤고 맹구님 강의도 들어봤고 그거 말고도 유명하다는 강의는 대체로 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동료들 그러니까 그 에디님이랑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동료들이 생겨요. 그 저 말고 투자할 그룹들이 생기게 되니까 제가 또 스터디를 만들어주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현장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아마 제일 선택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강사의 할 일이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수강생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좀 믿음이 많이 가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돈 벌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거나 좀 되게 와닿았던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잘 들어주고 고려를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시드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 이 정도 시드면 이렇게 매입하시면 좋으실 것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이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엔 누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발을 떼고, 그 다음에 한 채는 잘 이제 엑시트 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시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는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일단 투자를 할 때는 되게 리스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저도 투자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잘못 시키면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럼 저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도 투자를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몇 개 있고 네, 지금 시세 차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아파트는 2채 있고요. 그 아파트 하나는 지금 8,800에 매입해서 지금 1억 2천까지 오른 상태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억 700에 사가지고 1억 3천까지 지금. 그러면 네. 지금 1억 700에 사고 1억 700에 사서 네. 1억 3천 네, 좀 떨어졌어요. 1억 네,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1억 거의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1억 4천까지 네. 올라갔는데 지금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네네네. 떨어졌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채는 또 어떤 거죠? 한 채도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조금 다른 단지인데, 네. 그것도 제가 8,800에 사서 8,800, 예. 네, 그렇게 사서 지금 원래 1억 3천까지 올랐다가 아, 예. 네, 지금 조금 2천대로 떨어진 1억 상태입니다. 2천대로. 그러면 투자금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한 채당 한 채당 뭐 많이 해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포함해서. 네. 예. 그럼 총 두 채로 했으니까 네. 2천만 원을 투자금을 들었고 네. 지금 총 시세 차익은 거의 한 5,500에서 6,0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진짜 투자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300%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첫 투자할 때 초보자들이 이게 처음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 좀 들었습니까? 사실 이게 그 에디님이 도와는 주시는데 저는 이게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혼자 하긴 했거든요. 그 수리하는 과정도 혼자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에 직접 계약 가가지고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지금 30대 초중반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잖아요. 내 걸로 해가지고 사는 그렇죠. 경우가. 예. 그래서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드디어 샀구나. 네, 근데 그것도 두 채 나서니까 이게 좀 사고 나서 엄청 얼떨떨했고, 좀 너 진짜 간이 배밖에 나왔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진짜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저한테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혼자서 투자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단지를 알아보고 사고 수리하고 파는 데까지 혼자서 가능하다는 부분처럼 들리는데 네. 맞나요?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제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건 또 아니고요. 건물도 살려면 네. 홍물주가 되려면 네네네. 또 돈을 더 많이 불려야 되니까. 그러면 혹시 그 부동산 말고 다른 좀 투자한 게 있습니까? 그때요. 네, 주식도 했었죠. 주식도 했는데. 주식을 하셨어요? 네, 주식도 했었는데 못해도 1,000만 원 날린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요? 네. 그게 진짜 제 아파트 시드인데 이게 나중에 5,300으로 클 수 있는 건데. 네, 멘징할 수 있는. 네. 야,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다가 이 풍비박산 납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불인이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부동산들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번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사실 저도 이거를 제가 강의를 듣고 투자를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큰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 아파트 가격이 1억 얼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매입을 해서 지금 두 채 가지고 5천 정도 해가지고 그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저희 같이 투자했던 친구 중에 이제 진짜 근데 그때는 수업만 듣고 그분이 시드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디님이 일단은 돈 벌어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바를 좀 빡세게 하셔가지고 500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어요. 아, 예. 배달 네. 짜장면집 배달하면서 예, 1년에 돈을 좀 모아 오더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진짜 그 투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 가지고 그분이 진짜 한 채 매입을 하셨던 그 사례도 있었고, 그때 그 쉽지가 않은 경기였는데도 어떻게 계획 엄청 잘 잡으셔가지고 또 투자를 하셨다고 얘기를 드니까 확실히 이제 기회도 있고 틈새도 있고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소액으로 하신 분들 중에는 돈이 거의 안 든 사람들도 많고, 예. 그래서 실제로 거의 100만 원 갖고 투자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초기 비용이랑 투자금은 또 다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필요하지만 투자금은 100만 원 든 사람이 또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인터뷰 하신 분은 진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불린 그런 사람을 한번 초빙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 이 영상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아무튼 이제 이게 진짜구나, 주작이 아니구나 라는 건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게 사실이다, 저 따라 공부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뿐임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제 최선입니다. 더 좋은 인증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히 저 같은 놈도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 하는 1년 만에 보여줬던 거예요. 제 맘 알죠? 여러분들 말고도 더 많긴 한데 그거 싹 다 가져오려면 저 편집하는데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영상에서 천천히 계속 출연시키고 하면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자식 실제로는 원래 부자고 집안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닐까? 운 좋게 투자해서 돈 번 게 아닐까? 절대 아닌 게, 타 사기 부동산 투자 유튜버들과 다르게 얼굴을 까고 유튜브를 싹 다 해보니까, 찍다 보니까 제 지인들에게도 알고리즘이 도달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고 궁핍했는지 제 지인들이 다 알아요. 슬프지만 어릴 땐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똑똑해도 제대로 된 전략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앞으로 계속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고려대, 의대생, 의사, 각종 공부라면 빼놓을 수 없고, 저보다 돈 잘 버는 사업가들도 다 저한테 부동산 투자하는 거 배워갔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조금만 알려줘도 원래 돈 많고 똑똑하다 보니까 금방 수익이 더 크게 내더라고요. 배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왜 구축만 투자했냐? 구축을 투자한 이유는 투자금 대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18년도 이후로 구축 트렌드가 아니긴 했지만 투자 자신이 없다면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많고, 자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싼 거를 사놔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상위 1%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들을 그냥 남들 돈 받고 파는 강의 내용들도 제가 다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1순위예요.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어떤 시장이 움직일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십니까? 아마 안 오실 건데 정말 궁금하죠. 바로 분양권입니다. 왜 분양권을 투자해야 하냐? 규제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고 트렌드도 변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취득세 부담이 없는 25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분양권이 귀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양도세 관련해서 투자가 상당히 꺼렸거든요. 투자자라면 이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뭐 양도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도에 대한 옵션이 생겨버린 모양이지 뭡니까? 그리고 대출을 막아놨고도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눈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또한 취득세가 완화되면 그냥 매물이 잠겨버리는 현상 또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랑 천천히 알아가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볼 날이 많습니다. 좀 어렵죠? 만약 아직 부동산 단어가 어려워갖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영상 몇 개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트렌드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이제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분양권에 트렌드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 이상한 지방 영주나 촌동네 가갖고 등기치고 저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본인 몫인 거 아시죠? 제가 산 지역이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아는 것이 바로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아냐?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집에 김치가 많으면 부자라는 소문이 돌던 시기가 있었어요.
배추 가격이 왜 상승할까요? 그 해에 태풍과 가뭄, 홍수가 많으며 재배가 힘들어지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원리와 똑같게 아파트 투자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싸지고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뭄이 들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지역들이 가뭄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거랑 접목해서 트렌드까지 합친다면 고마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청약을 하면 더 좋겠죠. 청약하면 좋은 아파트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떼돈 벌 수 있는 그날까지 에디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급 물량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고수들도 좋은 지역은 다 아시겠죠. 먼저 네이버에 가셔서 부동산 지인이라고 칩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가입하셨으면 수요 입주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자, 하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볼 지역이 어디인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나? 네, 찾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냥 지역 하나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들을 함께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게 수요와 입주 플러스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하늘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줄이 보입니다. 이 하늘색 막대기는 입주를 나타내는데요. 건물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빨간색은 수요를 나타냅니다. 근데 수요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요보다 하늘색 막대기가 작아지는 시점이 새 아파트가 줄어드는 시점이 되겠네요.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한 게 맞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이 조사해서 인허가를 통한 공급을 정확하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짓는 건물들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니 사는 사람들이 없겠죠. 하지만 점점 새 아파트들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파트 개수가 점점 작아지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가 부족해지는 현상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고 실거주자들은 소문을 듣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완전 펌핑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많았다가 부족해지는 지역을 선정해갖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파악하고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소통하면서 개수가 줄어드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쉽죠?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여러분들 돈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돈 벌고 싶다면 호재나 트렌드를 파악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트렌드 분양권이라고 했으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부족해지는 지역을 찾아갖고 지역을 분석한 뒤 좀 살기 좋은 그런 분양권이나 청약을 노리면 좋다는 거죠.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아주 유용하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저만의 전략들을 앞으로 업로드해서 알려줄게요.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친절히 좀 멋있게 알려주는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이 전략들은 제 뇌피셜이 아니고 제 경험과 데이터 기반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철저히 계산된 그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기적인 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해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